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문학과 관련된 전공 서적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자, 그 반응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뜨겁게 또 해주셔서 또 용기를 얻고 또 이 영상을 또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언어 사용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국어과 교육론이나 교과 교육론이라고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언어 사용 기능, 그러니까 화법, 작문, 독서. 사실 지금도 언어 사용 기능이라는 용어도 좀 맞지 않습니다. 예, 언어 사용 기능이라는 말보다는 의사소통 또는 이제 전문 용어로는 리터러시, 문식성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문식성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문식성 교육이라고 해서 이 화법, 작문, 독서, 특히 이 중에서도 작문과 독서를 문식성 교육 안에서 얘기를 하고요. 화법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에서 사회 언어학이나 기본적인 화행론, 또 담화론 이렇게 이제 좀 접근을 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의사소통 이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또 세 영역 중에 한 영역을 또 얘기해야 되는데 이쪽은 서적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서적을 뭐 전문적으로 많이 쓰지 않으시고요. 또 신생학문이다 보니까 서적이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를 되는 상황이다 보다 보니까 주로 서적 자체가 나온 지가 한 2, 3년만 돼도 옛날 고전이 돼버리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 소개를 상당히 좀 하는 게 의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쪽 영역에서는 수능을 알아서 접근하지 않으시는데 수능 쪽에 관련된 교재를 가지고 언사기,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공부하겠다라고 마음을 잡으셨다면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수능 쪽은요, 기본적으로 수능 기출 정도, 수능 기출 정도가 이제 언어 사용 기능 쪽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고요. 기본적으로는 수능 쪽보다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전공서적 이 안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공서적도 그 저자와 그 저자의 어떤 학문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전공서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소개시켜드릴 책은 지금 보시다시피 요 국어교육의 일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이제 그 학부에서도 많이 씁니다. 사범대 국어과 학부에서도 많이 쓰시는데 원래는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최현숙 교수님이 들어가 있는 국어교육학 개론 뭐 이런 책도 보고요. 또 한양대 국어과 계시는 이삼영 교수님이 한동안 또 이삼 교수님이 또 쓰신 국어교육학과 사고 뭐 이런 식의 책이 있습니다. 두 책 모두 이제 옛날 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책보다는 요 책이 이게 아마 나온 지가 이제 지금 한 1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고전이 돼버렸어요. 이 책은 제가 하나 주의를 드릴 게 뭐냐면 이 책은 일반적으로 초등국어 교육까지 같이 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초등국어 교육 쪽 박사과정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국어 교육 쪽과 중등교육 쪽은 좀 그 관심도가 다릅니다. 관심 분야라든지 전문 분야 다릅니다. 근데 이 책은 그 모두를 아우르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조심해야 될 게 초등국어 교육 쪽에서도 같이 다루는 책이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고교 또는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이 책이 이제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수험과에서 자꾸 이제 회자되는 것 같은데 이 책은 쉽게 말하면 학부에서 4학년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1학년.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언어 사용 기능이 무엇인지 모른다. 아직도 교과 교육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어떤 그 언어 사용 기능, 또 의사소통, 문식성 이런 단어들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정도로 문외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분야에 대한 전공 교수님이 별로 안 계세요. 독서는 10명, 뭐 작문 5명. 물론 지금 조금 늘어났죠. 그분들이 또 후진 양성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국에 보면은 이따가도 얘기해 드리겠지만은 전공 교수님이 별로 안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멀티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거의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문적으로 그 영역에 대한 접근이 사사를 배우는 과정이 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낯설어하고 가장 이제 접근할 때 좀 책으로 커버하기가 힘든 곳, 그게 바로 이제 의사소통 파트, 이 문식성 파트인데요. 이 문식성 파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제일 먼저 입문해야 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뭐 화법 작문 독서가 뭔지도 모른다, 또 화법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지금 체계라든지 그런 목차 역할을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1년 동안만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큰일 나고요. 그래서 이 책은 쉽게 말하면 문식성이라는 어떤 그런 전체 영역이 포맷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 얘기할 이제 화법 파트나 작문 파트나 또는 이제 독서 파트의 전공 분야별 서적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 서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꼭 조금 자기 어떤 문식성 교육에 대한 공부 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공 분야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삼과화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교수님들은 학부에서 삼과화법이라는 서적을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제가 이제 임용을 준비하던 시절에 제일 많이 봤던 화법 교육과 관련된 서적은 삼과화법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너무 고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그 다음에 나온 책, 그러니까 이제 한때 또 이제 전남대 국어과 계시는 임칠성 교수님이 또 이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학자분이시죠. 그래서 화법학자로서 지금도 현재 국어과에 계시는 임칠성 교수님. 그러니까 임칠성 교수님을 기반을 해서 이제 화법 교육 쪽이 상당히 여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화법 교육론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내일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과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박재현 교수님. 지금은 이제 상명대학교 국어과에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진숙 교수님이나 그 다음에 심영택 교수님, 또 여기 위에는 이창덕 교수님, 이 세 분은 교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범대학교 교수님이 들어가 있는 서적은 이게 저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임칠성, 지금은 이제 좀 세대가 물려받. 임칠성 교수님은 지금 현재 출제를 하실 그 속된 말로 군번은 아니실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7학년도에 그 채점 워크숍의 총괄자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임칠승 교수님이 지금 뭐 출제하는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대 좀 넘어섰는데 지금은 여기 밑에 박재현 교수님. 그러니까 이 두 분 때문에 보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분 때문에. 게다가 이 박재현 교수님이 또 상명대학교 국어과에 계시는 박재현 교수님이 책을 하나 더 썼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는 화법교육론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로 나와 있죠?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벌써 교수님이 국어과 교육론 또는 교과 교육론 이런 말 안 씁니다. 언어사행기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뭐라고 써 있죠? 의사소통. 이게 문식성이라는 말을 이제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재현 교수님도 이제 서울대학교 국어과 출신이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책이 가장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화법 교육을 좀 대비하기 위한 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린 공저자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교대 교수가 많았고, 이건 사실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대 교수님들이 그동안에 이제 뭐 어떤 그 사범대학교에 나오는 이론서 교재들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교대 교수가 쓴 책을 가지고 또 공부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범대와 교대가 좀 그 계열을 달리하여 교수님들이 뭐 크로스오버 돼서 출제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화법교육론은 두 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재현 교수님이 쓰신 원고. 솔직히 박재현 교수님이 쓰신 원고를 놓고 볼 거면 이 책을 보는 게 낫습니다. 박재현 교수님만 쓰신 책.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박재현 교수님이 독립을 해서 쓸 정도로 화법연구자에서 특히나 이제 요 책이 그렇게 막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책은 이 박재현 교수님이 관심이 없는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협상, 발표, 발표 개요소 작성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어교육이라는 책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꼭 그런 식으로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책 보는 게 빠릅니다. 제 생각에 이 책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발표, 그다음에 어떤 그 쉽게 말하면 발표하고 협상, 면접, 이런 파트, 화법의 본질 파트, 이런 파트를 보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을 다 보라는 건 아니고요. 모든 책을 다 보라는 건 아니고, 이 책은 그런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 책은 이 박재현 교수님이 박사학위가 연설하고 발표에서 그 설득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그 뭐랄까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독보적으로 이 책을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거 개정판 사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분만 이랬습니다. 2분만. 그래서 2분이 들어가 있는 원고만 교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체면 유지 원리 같은 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적히 일부, 나머지 교수님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 바뀐 거 뭐냐면 편집,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2009에서 2007에서 2019로 15로 바뀌었다는 거. 교육과정 반영 똑같습니다. 개정판은요 거의 100% 교육과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내용이 바뀌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박재현 교수님이 그래도 젊으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박재현 교수님 원고 파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재인 교수님의 전문적인 어떤 학자로의 관점과 입장과 이것도 아마 좀 조만간에 개정판이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입장을 보기 위해서 그동안 한동안 이 책이 상당히 많이 포커스가 된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서울대 고역과라는 동문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표현하죠? 하여튼 그 영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한 몇 년, 몇 년 동안에 와서 요 책이 출제가 많이 되다가 상대적으로 또 이 책에 대한 출제를 좀 확대해서 너무 이 책만을 가지고 또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역으로 또 이쪽으로 좀 가는 그런 구조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설득 전략, 자아 개념,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연구를 하신 실적을 가장 잘 정리한 책이다 보니까 이 책은 제 생각에 꼭 봐야 되는 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모든 책을 다 내용을 훑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발표, 협상, 면접, 화법의 본질, 일쪽 파트, 상호 교수석이라든지 이분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이 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없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이 책을 보셔야 되고, 이제 한 권을 정확하게 다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책이 그 부분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세요.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의사소통 이론이라는 말을 왜 썼겠어요? 교수님이. 전문가가. 그러니까 이 말은 화법만을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법과 장문, 그러니까 문식성. 그러니까 이거는 장문에서도 논증의 어떤 구조라든지 논증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장문 쪽에서도 많이 참고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의 활용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소개해드릴 이번에는 책은 장문 쪽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계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동향이 뭐냐면 약간 이제 양대 산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독서학자가 총 10명, 10분밖에 없었어요. 학자가 초등부 합쳐서. 그 다음에 장문학자는 5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서학자 10명, 장문학자 5명. 그럼 화법은 뭐냐? 화법은 서울대 교육과에서 이제 민현식 교수님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문법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법 연구는 솔직히 말하면 담화론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법은 오리지널 문식성 범주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이제 문법 쪽에서 사회언어, 그러니까 약간 담화론, 화행론 이쪽의 분야를 조금 더 독립시켜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서울대 구교과에서는 그동안에 독서학자나 장문학자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서울대 동문에서 어떤 독서학자로 이제 명성을 날렸었던 분이 이대에 계시는 이화여대학교에 계시는 서혁 교수님,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고교과에 계시는 김혜진 교수님, 이런 분들이 서울대 출신이셔서 지금은 이제 그럼 또 포진되어 있는 교수님 밑에서 학자들이 배출되면서 지금은 약간 이제 서울대 라인,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 라인, 이런 식으로 좀 라인이 형성된 구조입니다. 전통적으로 언어 사용 기능이라고 하는 이제 문식성 교육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후진 양성을 잘했던 교수님은 한국교원대에 계셨던 한철우 교수님이십니다. 그 한철우 교수님 밑에서 이제 박영 교수님이라든지 최석기 교수님이라든지 이재기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따고 지금 현재 각 사범대 교육과에서 언어 사용 문식성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지금 돌아가면서 출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동안 좀 특정 대학 또는 특정 학문 또는 특정 학회, 특정 학자의 관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반영돼서 임용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좀 최신성 있게 다뤄주면 좋았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와서 약간 그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 2권입니다. 장문 쪽 말이죠. 이 2권 책 중에 뭘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가장 우매한 질문이 그런 질문입니다. 이 2책 중에 뭘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죠. 서울대나 고려대 출신을 교수님이 그동안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교수로 재직이 이제 하고 계시는 이제 임용된 지 불과 한 2, 3년, 4년, 5년 얼마 되지도 않으신 분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거의 교원대 라인은 한 명도 없고요. 여기 주재 교수님도 지금 전북대학교 교육과에 계시는데 문학 전공이십니다. 서울대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은빈 교수님, 이분은 연세대인데 문해 창작과 교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영호 교수님, 이분도 이제 계명대 교육과에 계시는데 이분도 고전산문 쪽입니다. 전공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권순희 교수님이라든지 송지영 교수님, 이분들도 사실 서울대 출신들인데
서울대 고려대 라인으로 해서 몇몇 뭐 연세대 라인 하나 끼어 있긴 한데 스카이 라인을 중심으로 한국 교원대를 배제한 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한국 교원대 라인에서 쭉 이제 문제 어떤 학자들이 쭉 배출되다 보니까 약간 보면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는 스카이지라는 느낌을 들게 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세대가 젊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원래 작문이나 독서로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이 아니라 문학을 전공으로 따셨는데 학부에서는 문식성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나 그게 그만큼 이제 서울대라든지 고려대학교에서 고려대는 그래도 노무현 교수님 계셨는데 서울대는 없었죠. 박사학위를 배출할 만한 그런 교수님 연구자가 없으셨는데 아무래도 뭐 서울대가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름을 못 알린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제 이화여대학교에서 서혁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사실상 뭐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화여대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출신은 서울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서울대 동문으로 집합을 시키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분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쌓아왔던 어떤 아성 또는 이제 그런 교육적 관점 사실 이쪽에 대한 컨트롤을 해보면 얘는 주로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예, 사회적 구성주의에 좀 기반하는 어떤 그런 이론이나 배경이 있어요. 근데 얘는 장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학회나 이런 데 보면은 장르 중심하고 사회적 구성주의 싸운 걸 봤거든요. 싸웠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맞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이 교육 과정에서 장르를 집어넣고 안 넣고 가는 걸 가지고 논쟁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거냐면 이 책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책 라인에서 이제 젊은 교수님과 이 책 라인의 교수님이 한 명씩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쭉 들어가 버렸는데 지금은 이쪽 한 명, 이쪽 한 명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코드가 이분들이 좀 들어가면은 약간 2019처럼 나오고요. 이분들이 들어가면 이제 2019를 뺀 나머지가 다 이분들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19가 약간 냄새가 이제 교원들 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9 출제는 실제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고려대 출신 교수님이 들어가신 고려대 대학원 출신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대학원 출신.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 다닌 건데 대학원 출신들의 교수님들이 들어가셨을 텐데 조금 2019가 언어 사용 기능 쪽에서 문제가 조금 이질감이 드는 이유가 이쪽 라인입니다. 반면에 이제까지 201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작년도까지 이르기까지 2019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쪽 라인. 그래서 이 언사학인 쪽은 약간 라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학회를 기반을 두고 이제 올해 누가 들어갈지 근데 작년에 이쪽 들어갔으니까 올해도 이쪽 들어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책 봐야 되죠. 하지만 이 두 책은 서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을 이해하고 학회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학자들의 선호도나 관점을 학문적인 어떤 그런 라인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두 책의 쓰임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책, 요 책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최신성에 대한 부분만을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박영민, 이재기, 박찬원 이런 교수님들은 이제 교원대에서 박사를 따셨던 분들이고요. 반면에 여기 보시면 이제 권순희, 이대 계시는 교수님이시거든요. 이대 원래 평가원을 하셨는데 서울대 국어과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경주, 송지현 교수님은 홍익대학교 계시죠. 홍익대학교 국어과 계시고 이용 교수님 아까 얘기했던 계명대 계시고 주재 교수님 전북대학교 국어과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학자분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서적은 의사소통에서 쓰였습니다.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 연구가 뭐냐면 독서 지도를 또는 작문 지도를 고전 산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장문 지도, 독서 지도 이런 식의 논문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글쎄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출제의 자격 기준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자격 기준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좀 그런 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문학 쪽이 옛날부터 좀 이상하게 언어 사용 기능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분들이 학부에서 많이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거는 강사지만 교수님들은 또 교수님들이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은 연구자분들이고 그 전문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문학 전공자분들이 언어 사용 기능을 같이 건드린다? 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두 책에서 이쪽은 이제 언어 사용 기능 쪽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문학 전공자들도 들어가 있는 책이고, 이쪽 책은 좀 이쪽 책보다 좀 젊은데 대학교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대학 그 출신들이 스카이다. 이 차이가 있다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한국교원대, 이쪽은 스카이,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양갈래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책은 많지 않기 때문에 언사이기능 쪽은 만약에 진짜 독학을 하신다, 뭐 제가 뭐 얘기할 바는 아닌 것 같고, 독학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두 책을 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두 책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 하나만 딱 골라라 라고 한다면, 작년에가 이제 뭐 교원대 라인 들어갔으니까 뭐 올해는 또 근데 교원대 라인만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교원대 한 명, 또 고려대 라인 한 명, 이렇게 딱 한 명씩 들어가시는 분들이 젊어요. 되게 젊습니다. 그래서 뭐 저랑 뭐 거의 동용배인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출제자 한 분은 동용배는 아니시고요. 스승님 뻘이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책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 학문이나 학회나 또 출신 대학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드렸죠.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독특하죠. 야, 어떤 책을 봐야 돼? 무슨 책이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다른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이 조금 읽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자 수준에서 책을 이해하는 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사회평론 책이 종이 재질도 그렇고 종이 재질도 그렇고 컬러판에다가 훨씬 더 저기 편집이 깔끔합니다. 영락은 왜 책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영락은 종이 재질이 무슨 옛날 갱지 책 좀 더 좋게 좀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락 출판사 쪽에서 나온 책들은 종이 재질도 좀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좋고요. 편집도 좀 되게 투박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평론 책이 조금 더 가독성은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독서교육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독서교육론. 자, 이 책이 있는데요. 독서교육론. 독서교육론은 역사가 좀 있습니다. 역사가 좀 있으니까 역사를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쪽은 좀 장문 쪽과 상황이 달라요. 장문 쪽은 약간 양갈래로 나뉜다고 했죠. 뭐 장르 중심이나 사회적 구성주의나 이렇게 좀 나뉜다고 했는데, 독서는 좀 그거보다는 나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또 서혁 교수님이나 또는 저기 김혜진 교수님처럼 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서 쪽을 연구를 계속 해왔던 학자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후진 양성을 좀 어느 정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독서 쪽은 뭐 특별히 이렇게 뭐 학문이나 또는 이제 뭐 출신 대학 이런 것들이 갈라져서 약간 이제 뭐 속된 말로 파벌처럼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트렌드가 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과거에 이제 보통 우리 그 언어 사용 기능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학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역임을 다 하셨죠. 우리나라 이제 장문교육학회와 독서교육학회 학회장을 모두 역임한 대단한 석학이신데, 홍익대학교의 국어과에 계셨던 박영목 교수님, 이분이 다 하셨죠. 다 하셨어요. 그냥 뭐든지 다 하셨어. 이분만 얘기하면 다 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퇴임하셨는데 다 하셨어요. 그래서 장문교육론도 그렇고 독서교육론도 그렇고 대부분 옛날에는 또 박이정이라는 또 출판사에서 이런 전공서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박이정을 참 많이 봤었는데, 박이정에서 지금 현재 사회평론이나 창비나 영락으로 좀 많이 교수님들이 이제 물갈이가 되신 겁니다. 근데 박이정에서 좀 나온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서교육론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서교육론의 책이 가장 먼저는 1세대 책이 박영목 교수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세대 책이 또 이제 이경화, 청경록, 이런 분들이 이제 어윈, 그러니까 유명한 학자인데요. 어윈이 쓴 논문을 번역을 한 독서교육론이 하나 있어요. 2012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방금 전에 이 두 책을 소개해줬냐면, 약 한 8년 전, 7, 8년 전, 그러니까 2009개정 때, 2009개정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서적들이 그러니까 출제 참고 문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들었던 것은 그건 거였어요. 그래서 참고 문헌, 그러니까 무슨 EBS고 이런 게 아니라 참고 문헌을 딱 정해주고 참고 문헌에서 출제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때는 그때 얘기고, 그런데 이제 2015년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순영 교수님, 고려대 국어과에 재직 중이시죠. 최숙기 교수님, 한국교원대학교에 재직 중이십니다. 김주환 교수님, 이분은 안동대 국어과에 재직 중이시고요. 서혁 교수님, 이분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이분은 다 들어가셨어요. 책마다. 이분은 진짜 다 들어가셨어. 그래서 이분은 안 들어간 책이 없어요. 서혁 교수님. 그 다음에 저에게 스승님이자 이제 박영민 교수님. 그러니까 이 다섯 분이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 책을 보시면 딱 느낌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섯 분이 모두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님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 뭐 쓰셨던 이재승 교수님이라든지 청경록 교수님이라든지 뭐 이런 교수님들, 물론 이제 그분들이 학문적으로 문제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소속이 교대 교수님들. 그러니까 교대 교수님들이 그동안 써왔던 책들, 그러니까 이경원 교수님도 한국교원대에 계시지만 초등국어 교육 쪽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독서교육론 책들이 대부분 교대 교수님들이 쓴 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범대 교육과에 몸을 담고 있는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임용이라든지 또는 교사 양성에서 초등 쪽 교수가 쓴 책을 봐야 될까? 그죠? 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초등 쪽에서 쓴 책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로 사범대 국어과 교수들이 모여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독서교육론이 이 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은 거의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독서교육론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책이 참 좋아요. 예, 책이 잘 썼어요. 책이 참 친절하면서도 사례 중심으로 책이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책은 뭐 장문교육론은 아까 이제 뭐 학회나 이제 뭐 학문, 스카이 뭐 이런 출신 갖고 얘기했는데, 독서교육론은 그냥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책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이 개정판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락이 없어요. 아직 영락 쪽에서 독서교육론 책이 안 나왔습니다. 아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책이 아직까지도 출판이 안 되고 있네요. 뭐 교수님들이 아직 원고를 다 못 쓰셨나 봐요. 하여튼간에 영락 쪽에서 아마 조만간에 독서교육론이라는 책이 하나 새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로서는 사회평론에서 나온 독서교육론 이 책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는 학문에서 꼭 다뤄야 할 책입니다. 이 책은 공부를 안 하면 독서를 공부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은 거의 지금 뭐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책이고요.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이 책을 했는데, 이 책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뭐 우리 학교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아마 근데 김주환 교수님도 이분의 양력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재밌냐면 출신은 이제 서울대인데 학위는 고려대에서 하셨어요. 아마도 이제 서울대학교에 그 전문 연구자가 안 계시니까 고려대로 보통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서울대에서 따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도 특이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을 더 하기 위해서 학교까지 바꾼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특이하게 고려대학교에 가셔서 박사학위를 따셨습니다. 그리고 현직 교사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김주환 교수님이 안동대학교, 국립대학이죠, 안동대학교 국어과에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상당히 이때 또 이순희 교수님하고 같이 공저로 독서 토론과 관련된 논문도 쓰셔가지고 여기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기 저자이기도 한데, 자, 이 책이 새로 나와서 제가 한번 쭉 이제 탐독을 해봤습니다. 주로 워크숍이나 또는 이제 뭐 그 자유독서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재밌고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임용서적을 생각하고 만드신 책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러니까 이 책은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는 책보다는 학교에서 한 학기 책 한 권 읽기 수업이라든지 워크숍 수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어떤 그 학생들을 협동학습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학교 내부에서 선생님들께서 좀 그 환경에 맞게끔 뭔가 독서 공부를 좀 연수를 하거나 연구를 할 때, 그때 보기에 더 적합한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오히려 볼만한 책이 아닌가. 이 책은 좀 현직 선생님들이 보시기보다는 임용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수험서로 보기에 적합한데, 이 책은 제 생각에 이제 좀 수험서로 나온 책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책은 그냥 제가 봤을 때 교양서로서, 여기 보면 교사를 위한이라고 써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비 교사를 위한 게 아니라 진짜 현직 교사분들을 위해서 현재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한 학기 자유학기제에서, 그죠? 자유학기제에서 한 학기 책 한 권 읽기 수업이라든지, 뭐 또 이제 자유 독서, 자기 선택적 독서라든지, 또 뭐 그런 재량 활동을 통해서 지루어지는 그런 이제 학기 동안의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쪽의 포맷에 맞춰서 쓰여진 책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김주환 교수님이 뭐 출제를 아직 들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출제를 또 들어가신다는 전제 하에라면 뭐 볼만할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미 공저자가 있는, 그러니까 개인이 쓴 책보다는 이미 그 학회에서 나온, 그러니까 공저자가 있는 독서교론이, 사회평론 독서교론이 있는데, 굳이 개인이 들어가서라도 자기 책을 곧이곧대로 내기가 아마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두 서적 중에서
어떤 책을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과감하게 그냥 이 책을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책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셨을 때, 학교 가셔서 아마 참고하시면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이 책도 재밌어요. 재밌는데 수험서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험서로는 적합하지는 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제가 상당히 재밌게 봤던 책이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책 얼마 안 되죠? 원상이 쪽은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교수님들이 책을 안 쓰시는가? 그러니까 문학 쪽이나 문학 쪽, 그 문법 쪽은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쪽을 제가 못한 이유가 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언사기 쪽은 왜 이렇게 책을 안 쓰실까? 예전에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업 시간에 책을 이렇게 다 잘 써버리면 뭐 개나 소나 멍멍이나 음매나 다 자기가 책 읽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가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니 내가 버젓이 있는데 내가 버젓이 있고 내가 어떤 학습을 이렇게 후진 양성을 하고 가르치면서 줄 수가 있는데, 교사가 있는데 책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한테는 그게 경종을 울리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책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참고문헌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영역에 비해서 신생학문인 이제 이쪽 장문이나 독서 쪽이나 이쪽은 생각보다 서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영역에 비해서 이 서적 중심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타이틀 문명부터가 엉터리잖아요. 뭐 국어과 교육론, 저 이번에 교과 교육은 잘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과 교육은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엉터리잖아요. 벌써 타이틀명부터 엉터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박노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박아무개라고 하는 거잖아. 저는 이번에 박아무개한테 강의 들을 거예요.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학원에서 일한대요. 아니 내가 아무개야? 박노송이야. 근데 왜 아무개라고 그래? 이거부터가 엉터리인 곳이 이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름부터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야, 화법이 뭐냐? 장문이 뭐냐? 장문의 본질이 뭔데? 아예 그냥 백지 상태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험가에서도 어떤 전문가 분들이 안 계셔도 그냥 곁다리로 이제 많이 언어 사용기도 가르치시는 분들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학원 내부에서 오류도 엄청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대학은 그래도 이제 또 네트워크라도 있는데 한국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학 과정이 거의 갖춰지지 못한 영역이 바로 이 또 문식성 교육 이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교육을 이제 혼자서 이제 뭐 계획 세우거나 또 학원 공부를 병행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쪽이 전문성이 굉장히 민감하고 최신성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서적들을 바탕으로 공부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특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미리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겠다는 것은 다 해드린다는 얘기잖아요. 제 설명을 쭉 들으시고 난 다음에 책을 보시면 그때부터가 아하 하면서 켈러가 말했던 통찰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소개했던 책들은 어떤 책인가를 얘기해 준 거고, 학습을 좀 해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봐야 될 책이고, 혹시 강의로 이제 뭔가를 좀 위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요거를 이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복습을 할 때 한번 보시면 굉장히 그 효과성이, 효율성이 매우 높을 거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에서 가장 명쾌하게 해줄 수 있는 문식성 교육 파트, 의사소통 이론 파트를 이렇게 해서 소개해드린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이제 하나 남았죠? 교육학은 잘 모르겠어요. 교육학은 제가 모르니까 이제 전공과에서 마지막 하나, 문법. 이 문법은 책은 무지하게 많은데 문법은 더 심합니다. 뭐 아까는 뭐 교원대하고 스카이만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 스카이도 있죠. 성균관대도 있죠. 서강대도 있죠. 뭐 너무 많습니다. 경북대도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학문을 하는 집단이 너무나 버라이어티하게 나눠져 있고, 또 국어교육과 한국어 교육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 내부가 상당히 좀 카오스적입니다. 그래서 문법교육 쪽이 어떻게 보면 일관되고 통일된 교육을 못하는 이유가 그 내부의 어떤 학자분들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분화되어 있고, 다분화되어 있으면 모여서 뭔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거의 없어요. 너는 너희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갈란다. 뭐 이러다 보니까 국어교육 내부에서도 공격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루어질 문법 쪽은 좀 이런 파트를 좀 감안해서 책에 대한 좀 더 퀄리티나 가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팩트만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에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해서 언어 사용 기능,
의사소통 이론과 관련된 문식성과 관련된 이런 거 잘해야지 문식성과 관련된 책 이론서 소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반가워요.